집합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집합의 뜻과 표현. 1. 집합과 원소.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조건에 대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 그러니까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예를 들어서요. 보통 이렇게 모임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예를 들어 뭐 자연수의 모임 그러면 자연수는 1, 2, 3, 4 이런 게 자연수죠. 3, 4 이런 것들은 집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예쁜 꽃들의 모임 이런 거는 예쁘다는 기준이 이게 분명히 하지가 않죠. 예쁜 꽃들의 모임 이런 것들은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키 큰 사람의 모임 어디부터가 키 큰 건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경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어떤 그 모임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때 그거를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 원소는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집합이 있어요. 집합을 뭐 A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A 집합에 있는 이 대상 하나하나 이런 것들 여기서 뭐 1, 2, 3, 4 이런 것들을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그러면요, 이렇게 기호를 표시해요. 원소 쓰고 집합 쓴 다음에 이 모양을 그립니다. 이렇게 집합 쪽으로 이렇게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1은요 A 집합의 원소죠.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B는 집합 A 원소가 아니다. 원소가 아닌 경우는 이렇게 하나 짝대기를 그어서 아니다라는 표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자연수 같은 경우에 0은 자연수가 아니죠. 그럼 0은 A의 원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집합의 표현.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원소 나열법은요, 집합에 속하는 원소를 가로 안에 나열하는 방법. 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자연수 집합이다 그러면요, 이렇게 중가로죠. 중가로 치고 원소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겁니다. 1, 2, 3, 4, 땡땡땡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건 제시법.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의 공통된 성질을 제시하는 방법. 자, 구조가 이렇습니다. 자, 구조가요, 이렇게 집합 기호입니다. 이렇게 하고서요. 자, 가운데 바가 있어요. 막대기 바가 있고요. 자, 여기에는 원소를 쓰는 거예요. 원소. 그리고 이 우변이 아니죠. 오른쪽에는 조건을 씁니다. 이렇게 조건.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원소들의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좀 x바 한 다음에 x에 대한 조건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아까 x바 한 다음에요. x는 자연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꼭 x만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처럼 원소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좌표처럼요. x, y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 한 다음에 x, y 관계식 y는 x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점들의 어떤 모임.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이제 그래프라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벤 다이어그램. 집합과 원소를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낸 것. 예를 들어서요, 요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이렇게 A 집합, 뭐 B 집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집합의 구분,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이렇게 있는데요. 자, 유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거, 즉 개수를 우리가 셀 수 있는 거, 한 개, 두 개, 세 개 딱 정해진 겁니다. 유한계인 거. 그다음에 무한집합은요,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인 거, 무한히 많은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자연수 집합 같은 경우는 끝이 없죠. 자, 자연수 집합은 무한집합.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유한집합 같은 경우는 x바 한 다음에 x는 12의 약수. 자, 12의 약수는 딱 정해져 있죠. 1, 2, 3, 4, 6, 12 해서 유한, 한계가 있습니다. 요거를 유한집합, 아까처럼 자연수집합 같은 거를 무한집합. 그 다음에 이제 공집합. 자, 공집합도 유한집합에 속하는 겁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으로 기호는, 자, 이거 파이라고 있습니다. 파이로 나타낸다. 자, 공집합 기호고요. 이렇게도 표시하기도 하고요. 집합 기호 쓴 다음에 원소를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이것도 공집합입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속하는 거예요. 유한집합 중에서 원소가 없는 거를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크게 유한, 무한 나눠지고 유한 안에 공집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의 가로치고 이렇게 a 있으면요. 의미가 유한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요. 자, n 이렇게 한 다음에요. 자, a집합이 만약에 자, 이거 b집합이라고 할까요? b집합이 10이 약수라고 하면은 b 이렇게 하면은 요거의 원소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6.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요 관련된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집합인 것은 동그라미를, 집합이 아닌 것은 x를 괄호 안에 써넣으시오.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자, 이 집합은요, 경계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5보다 작은 자연수 그러면 명확하죠. 1, 2, 3, 4. 해서 이거는 집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꽃들이 뭐, 이 아름답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죠. 그래서 이건 집합이 될 수가 없고요.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큰 학생이 모임. 자, 키가 가장 큰 학생. 여기 그냥 키가 이거 없이 만약에 큰 학생이 모임 그러면 이 크다는 거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가 없는데 여기서 가장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가장 큰 학생은 무조건 한 명이죠. 그래서 집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큰 학생이 키가 똑같은 학생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큰 학생은 무조건 한 명 존재하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4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다음 중, 자, 네모 안에 기호, 자, 이것 중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이거는 원소일 때. 이거는 원소가 아닐 때죠. 자, 이렇게 표시가 있으면 이쪽이 집합입니다. 이쪽이 집합이고 여기가 원소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24의 양의 약수니까요. 4는 24의 약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소가 될 수 있고요. 5는 24의 약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 9도 24의 약수가 아니죠. 이렇게. 자, 12는 24의 약수입니다. 약수니까 이렇게. 자, 18은 24의 약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원소를 쭉 쓰는 겁니다. 자, x바, x는 45 이하의 9의 양의 배수. 자, 지금 현재 이거는 조건제시법이에요. 원소나열법으로 표시하면 원소를 다 쓰면 됩니다. 자, 9의 양의 배수 중에서 45 이하니까요. 자, 9, 1은 9, 9, 2, 18, 3, 9, 27, 4, 9, 36, 5, 9, 45. 이하면 45까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다음 집합을 이번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시오. 현재는 원소나열법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걸 조건제시법으로 써보면요. 이 숫자들의 특징을 잡으면요. 2, 3, 5, 7, 11, 이건 소수죠. 자, 소수입니다. 소수.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거. 소수인데, 자, 47까지만 있네요. 그래서 x바, 조건을 써주는데, 자, x는, 예를 들어 한 50 이하라고 해야 되고, 50 이하의 소수. 자, 이렇게 써도 되고요. 9 이하, 48 이하, 47 이하 다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조건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제시법은 표현법이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다음 집합이 유한집합이면 유, 무한집합이면 무를 써 넣으시오. 자,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무한집합은 무수히 많은 거죠. 자, 1, 2, 3, 4 여기 땡땡땡 있으면요. 이거는 계속 끝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집합입니다. 무한집합. 무. x바 x는 세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는 제일 작은 게 100부터 제일 큰 거 999까지. 개수가 딱 정해지죠? 유한집합. x바 x는 1위 자리가 4인 자연수. 자, 1위 자리가 4인 자연수는 4도 있고 14도 있고 254도 있고 4 쓰면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이거는 무한이 되겠습니다. 무한집합. 다음을 구하시오. 자, n에 가로치고 집합을 쓰면 의미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가로 안에가 원소가 0 하나 있죠? 원소가 한 개입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집합 안에 원소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원소 개수 4. 그 다음에 얘는요. 자, 요 가로 안에 집합이 공집합이죠.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입니다. 이렇게. 자, 요거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n에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집합을 쓰는데, 자, 이렇게 가로가 있어요. 가로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쓰면 이건 0인데,
자, 예를 들어 여기 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집합 안에 자, 요 기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기호를 그냥 원소를 갖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이 돼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보겠습니다. 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부분 집합. 자, 부분 집합이 뭐냐면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요. A 집합이 있고요. B 집합이 이렇게 A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A의 원소들이 있는데 B 집합이 A의 원소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럴 때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분. 그리고 기호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돼요. A 집합이 B 집합에 속한다. 이렇게 좀 이렇게 벌리고 있는 쪽이 크다고 생각하면 우리 부등호 있죠. 이것처럼 클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쪽이 큰 거. 그것처럼 똑같이 이게 벌리고 있는 쪽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B에 포함된다.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분 집합의 성질,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공집합은 원소가 없죠. 원소가 없으니까 아까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는데 이건 원소가 없기 때문에 어디든 다 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요. 두 번째,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A는 A의 부분 집합이다. A는 당연히 원소가 다 A 똑같으니까 당연히 모든 원소가 A에 있죠. 그러니까 A는 A의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요. B가 C의 부분 집합이면 A는 C의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포함되고요. 또 B는 C에 포함돼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A도 C에 포함되겠죠. 그럼 A는 C의 부분 집합이다. 그림 보면 당연한 거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로 같은 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일 때 두 집합 A, B는 서로 같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림으로 볼 때는 A가 B에 계속 속해야 되는데 거꾸로 B도 A도 속한다. B도 A에 속한다. 자, 그렇다는 거는 자, B도 A에 속하기 위해서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A와 B가 이렇게 똑같은 집합. 이렇게 돼야지만이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A와 B는 같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진부분 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자, 그리고 A가 B는 아닐 때, 그럴 때 A를 B의 진부분 집합. 자, 진짜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지는 않은 거를 진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관련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집합 A, B 사이의 포함 관계를 기호 이것 중 알맞은 것을 사용해 나타내시오. 첫 번째 문제. A는요, X백수는 4의 양의 배수. 자, 양의 배수는요, 원소가 4, 8, 12 쭉쭉쭉 있겠죠? 그 다음에 X백수는 8의 양의 배수. 8, 16 쭉 있겠죠?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16 쭉 있겠죠? 보면은 A 집합이 B 집합의 원소를 다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A가 B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B는 A의 부분 집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조건제시법입니다. x바 x제곱은 9. 제곱해서 9 되는 수가 뿔마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집합은 원소가 마이너스 3과 3 이렇게 되고요. B집합 x바 절대값 x는 3. 절대값 x가 3 되는 게 이것도 3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두 집합이 같습니다. 같으니까 A와 B는 같다. 세 번째요. 자, A는 공집합이고요. B는 0을 원소로 갖는 겁니다. 이건 공집합 원소가 없는 거고요. 얘는 0을 원소로 하나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B가 더 큰 집합이 되겠죠. A가 B의 부분 집합.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다음 집합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그랬어요. x바 x는 5보다 작은 소수. 자, 이걸 먼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5보다 작은 소수는 2, 3 이렇게 두 개 있죠. 5보다 작은 거니까 5 안 들어갑니다. A
부분 집합을 구해보면요. 첫 번째, 자, 공집합, 즉 원소가 없는 거. 원소가 하나 있는 게 2 원소를 하나 가질 수가 있고요. 3을 원소로 하나 가질 수 있겠죠? 자, 원소 하나 있는 거 다 있고요. 근데 원소 2개 가지고 있는 거는 2,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두 집합 A, B 사이의 관계를 자, 기호 얘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자, 같냐 같지 않냐 이거죠. 자, A는 2, 5, 9 B는 5, 9인데 자 2도 있죠. 5도 있고 9도 있고 뭐 순서 바뀌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원소가 다 똑같죠? 똑같으면 같은 집합이 되는 거예요. A와 B는 같은 거. 그 다음에요. 자, A는 1, 2, 3, 4 땡땡땡 있으면 계속 나가는 겁니다. 4, 5, 6, 7, 8, 9, 10 쭉 있는 거고요. B, X바 X는 음이 아닌 정수 그랬어요. 자, 정수 중에서 음수가 아닌 거. 그럼 뭐가 있냐면 0도 있고 그 다음에 양의 정수 1, 2, 3, 4 즉 자연수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A와 B를 보면 B는 0이 포함되어 있죠. A는 포함 안 되어 있고 같은 집합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문제. 자, A는 3의 양의 약수. 자, 3의 양의 약수는 1, 3 이렇게 있고요. 원소 2개. 그 다음에 B집합 X바 X는 4 이하의 양의 홀수. 자, 홀수인데 1, 3, 5, 7 가는데 4보다 자, 작거나 같은 거죠. 이하니까 1, 3만.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집합 A의 진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자, 진짜 부분 집합. 같지는 않은 부분 집합입니다. A. 자, 부분 집합을 먼저 써보면은 일단 원소가 없는 거. 자, 이거 잘 보면요. 자, 이 집합 이렇게 있죠. 자, 이게 집합 기호고 요 컴마를 잘 보세요. 컴마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로 경계가 되고요. 그럼 구분 지어주는 거고 이게 하나의 원소고 이게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소가 몇 개? 2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 맨 바깥쪽에 있는 괄호와 요 안에 있는 건 원소인데 요 컴마 개수 컴마로 구분 지어주기 때문에 컴마 하나 있으면 원소가 2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합 기호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걸로 명확하게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게 공집합이고요. 원소 하나 있는 게 1. 1을 원소로 갖는 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의 요 가로까지 포함해서 요게 원소인 거. 가로 치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게 1의 가로 요게 원소예요. 그래서 기호. 자, 그 다음에 일단 부분집합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소가 이제 2개짜리 있는 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과 괄호에 1 이렇게 있는 거. 자, 이게 부분집합인데 여기서 진부분집합이니까 얘만 제외시키면 되겠죠. 진부분집합은 요거 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부분집합의 개수. 자, 부분집합 개수인데 이거 중요합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n인 집합 A에 대하여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계이다 그랬어요. 자, 이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 집합이 있는데 원소가 1과 2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자, 이거 부분집합의 개수는 공집합 이렇게 있고요. 1만 원소 있는 거, 2 하나 있는 거, 1과 2가 있는 거. 그래서 원소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4개인데, 자, 여기에 만약에 원소가 하나 더 추가돼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3이 추가된 경우 보겠습니다. 3이 추가되면은, 일단 1, 2만 가지고 있는 이것들은 다 부분집합이 되겠죠? 자, 부분집합이 되고, 자, 3이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 공집합에 3이 더 들어간 요 3. 그 다음에 요 1에 3이 들어간 1, 3. 그 다음에 2에 3이 들어간 2, 3. 1, 2에 3이 들어간 1, 2, 3. 이렇게 부분집합이 돼요. 총 개수가 8개가 됩니다. 근데 지금 특징이 보면요. 원소가 하나 늘어났죠. 원소가 하나 늘어났는데 기존에 있던 부분집합 개수만큼 똑같이 늘어났어요. 개수로 보면은 곱하기 2가 된 거죠. 원소 하나가 늘어날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2배가 되더라. 자, 만약에 여기에 원소가 하나 더 늘어나면 4까지 이렇게 늘어난다고 치면은 기존에 있던 거 다 있죠? 8개 있는 상태에서 4가 들어간 거 여기 4, 1, 4, 2, 4, 1, 2, 4, 뭐 3, 4, 1, 3, 4, 2, 3, 4, 1, 2, 3, 4 해서 또 곱하기 2가 돼서 16개가 되겠죠. 16개.
그래서 원소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부분집합은 곱하기 2, 즉 2배가 된다. 그럼 맨 처음에 원소가 없을 때, 자, 원소가 없을 때 공집합. 자,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냥 공집합 하나니까 한 개죠. 그리고 원소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곱하기 2씩 되니까 원소가 만약에 4개다 그러면 2의 4제곱, 16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자, 여기 원소 개수 n개면 n제곱,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또 다른 이해 방법은 경우의 수로 보는 거예요. 경우의 수. 자,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자, 1, 2, 3, 4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1, 2, 3, 4 중에 자,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다 부분집합이 됩니다. 부분집합이 되는데, 자, 예를 들어 요 1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두 가지가 존재해요. 1이 들어가는 경우와 안 들어가는 경우. 자, 그리고요, 또 2도 마찬가지예요. 2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선택권이 두 가지. 각 원소마다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다 두 가지씩 존재합니다. 4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요 2를 다 곱한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2의 4제곱 16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설명드린 거 다 이해하고 나중에는 선택권으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응용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 2의 n제곱개 중요하고요. 자,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하나만 빼주면 되죠. 원래 집합과 같은 거, 이거 똑같은 거 하나만 빼면 되니까 이거 빼기 1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예를 들어서요. 집합이 A가 어떤 집합이 1, 2, 3, 4가 있어요. 자, 그런데 A 부분집합 중에서 자, 1은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요. 자, 1은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우리 부분집합 만들 건데 1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 요 2, 3, 4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죠. 그러니까 요것들만 선택권이 두 가지씩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총 만들 수 있는 가지수가 2의 세제곱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게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얘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된 겁니다. 경우의 수를 따질 때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 요 선택권이 있는 것들만 20 곱해서 2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만약에 똑같은 원리로 자, A 부분집합 중에서 1을 포함하지 않는 거 그럼 1은 무조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2, 3, 4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의 세제곱. 그래서 꼭 포함한다 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나머지 선택권이 있는 것들로만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특정한 원소 R개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러면은 N에서 R개를 뺀 거 요거만큼 2의 거듭제곱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K개를 포함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K개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K개 제외시키고 나머지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면 되겠습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 자,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각각의 원소마다 우리 선택권이 두 가지씩 가능하서 그랬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6제곱. 64가 되고요. 집합 A의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 중에서 이거와 똑같은 것만 하나 제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빼면은 63개. 다음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D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D는 이렇게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무조건 D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만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D는 선택권이 없고 나머지 이거 A, B, C, E, F 5개의 원소니까 2의 5제곱 32개. 네,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A, E를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의 개수. 자, A와 E는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 B, C, D, F 4개죠. 원소가 2의 4제곱 16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집합의 연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집합. 자, 두 집합이 있어요. A, B가 있을 때 자, 이쪽 부분이에요. 즉 A에도 속하고 그리고 B에도 속하는 거. 자, 이거를 교집합, A, B의 교집합 이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하고요.
자, 기호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A 교집합 B. 그리고 뭐 조건 제시법으로 쓰면요. 교집합은 x바 x는 x가 a의 원소. 자, 그리고 x는 b의 원소 되는 거. 이거를 교집합이라고 하고요. 합집합은요. 자, 두 집합이 있을 때 자,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합집합이라고 해요. 어떤 원소가 a에 속해도 되고요. 또는 b에 속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기호 쓰고요. 자, 그래서 x바 x는 x가 자, a의 원소 또는이에요. 또는 x가 b의 원소. 이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겁니다. 둘 다 만족해도 되고요.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 여기 또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집합.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걸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게 이미지적으로, 그림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여집합. 자, A집합이 있어요. 여기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전체 집합 있고, A집합이 있을 때, 자, A를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 요거를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요. 기호로, 자, A의 위에 이렇게 C자, 이런 모양 쓴 거를 A 여집합 기호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은, 자, X바 X가요, 이 전체 집합의 원소는 돼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서 A의 원소는 아닌 거. 이거를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집합. 예를 들어서, 자, A 차집합 B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의미가 뭐냐면, A에 속하는데 B에는 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 A에만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는 거를 자, A 차집합 B.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순수한 A만 존재하는 거. 이거를 A 차집합 B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 제시법은 자, X바 X가 A의 원소이고 그리고 자, B의 원소는 아닌 거.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서로소라는 게 있어요. 서로소. 두 집합 A, B에서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즉, 여기 두 집합이 있는데요.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공통인 게 없을 때 A와 B는 서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A, B가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A와 B는 서로소라고 합니다. 우리 숫자에서도 서로소가 있죠. 서로소. 공약수가 1만 있을 때, 이렇게 분수를 썼을 때 3분의 5 같은 거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이럴 때 3과 5는 서로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소는요, 그만큼 공통된 게 없는 거예요. 숫자기 때문에 1은 무조건 반드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1 이외에 없는 거. 서로소라고 하고요. 집합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겹치는 게 없는 겁니다. 아예 겹치는 거 없을 때 서로소라고 합니다. 관련된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자, A 교집합 B를 구하시오. 교집합은요, 이렇게 두 집합 A, B가 있을 때 이 부분입니다. 공통된 부분. 그래서 보면요, 2, 여기 2가 없죠. 3, 여기 3. 3은 공통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는 없고요. 5가 또 공통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없네요. 그래서 3과 5. 자, 이것도 집합입니다.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기호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자, 요거 8, 16, 24, 32, 8의 배수고요. 16, 32, 48, 요거 16의 배수죠. 공통으로 있는 게 여기 16. 그 다음에 32 이렇게 있고요. 48도 여기 쭉 가면 48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수들 다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B 자체가 교집합이 되겠죠. 교집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A, B면 B라고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이거 그대로 다시 써도 됩니다. 16, 32, 48, 땡땡땡. 그리고 뭐 조건 제시법으로 썼는데 X바 X는 16의 배수.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자, A 합집합 B를 구하시오. 합집합은 자, 두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죠. 자, A 또는 B에 속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원수들 다 선택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작은 숫자부터 볼까요? 1이 있죠. 1. 그 다음에 4. 6. 두 집합이 똑같네요. 그렇죠? 똑같으면은 당연히 합집합도 같겠죠. 뭐 A집합 또는 B집합 1, 4, 6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X바 X는 무리수고요. X바 X는 유리수입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합치면은 실수가 되죠. X바 X는 실수.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는 X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 자, 1부터 10까지 되겠죠. 이거의 세 부분 집합 A, B, C가 다음과 같을 때
각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시오. 자, 여집합은요, 이렇게 집합, 전체 집합이 있을 때요, 어떤 A가 있을 때, 여기 A면은 바깥쪽, 이 바깥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A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A가 3, 5, 7, 9면요, A의 여집합은 자, 1부터 10까지 수 중에서 이거 제외하면 됩니다. 1, 2, 여기 3 있죠? 그 다음에 4, 5 있고요. 6, 7 있고요. 8, 9 있고요. 자, 12 하니까 10도 들어가겠죠? 이렇게 됩니다. B는요. 자, X배수는 2배수. 2배수는 짝수죠. 짝수가 아닌 것들, 즉 홀수. 1, 3, 5, 7, 9. C는요, 10의 약수입니다. 10의 약수가요, 1, 2, 5,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여집합이니까요. 1, 2, 5, 10 제외하면 3, 4, 6, 7, 8, 9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차집합 B를 구하시오. 차집합은요, A, B가 있을 때, 자, A에서요, B에 해당되는 부분은 빼주는 거예요. 제거시키고 하면, 이 순수한 A, 요쪽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원소 중에서요, 여기랑 겹치는 건 빼주면 돼요. 5가 있네? 자, 5가 있으면 5 제외시키고요. 10, 여기 10도 제외시키고. 15, 여기 15 없죠? 그래서, 나머지만 쓰면 됩니다. 1, 2, 4,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A 차집합 B고요. 그 다음에 A 집합, B 집합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A 여기 A 없죠? C도 안 보이네요. 자, F도 안 보입니다. G도 안 보여요. 즉 뭐냐면 이거는요 A하고 B하고 공통된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A 차집합 B를 구하면 그냥 A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B, D, E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 집합의 연산의 성질. 전체 집합 이후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요것들이 쭉 있는데요. 요거 한 번씩 쭉 보면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면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A와 A 합집합. 당연히 A 똑같으니까 A가 되고요. A와 A의 교집합도 당연히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2번. A와 공집합의 합집합.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A가 되겠죠. A와 공집합의 교집합. 공통인 건데요. 자, 교집합인데 여기 공집합은 원소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교집합을 해주면 공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A와 전체 집합의 합집합. 뭐 이런 것들, 뭐 A가 이렇게 있고요. A와 이게 전체 집합입니다. A와 전체 집합의 합집합 해주면 당연히 전체 집합 이렇게 되고요.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 해주면 A가 됩니다. 이런 거 한번 그 그래프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생각하면요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4번 A와 A의 여집합과의 합집합. 자, A가 이렇게 있고요. A 여집합이 바깥쪽이죠. A는 여기고 A 여집합은 이 바깥쪽. 두 개 합집합 해주면 당연히 전체 집합 되겠습니다. A와 A의 여집합과의 교집합. 공통된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교집합 해주면 공집합이 됩니다. 자, 전체 집합의 여집합. 전체 집합의 반대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집합. 공집합의 여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의 반대는 전체가 되겠죠. 전체 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 A의 여집합. A가 아닌 것들에 다시 또 그것이 아닌 것이니까 다시 또 A가 되는 겁니다. 자, 7번. 자, 7번이 중요합니다. 자, 요 식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A 차집합 B가요.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A 차집합 B 하면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인데 이거 증명할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볼게요. A와 B의 여집합과의 교집합. 지우고 자 요거랑 똑같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기 A 일단 볼게요. A, B 두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도 A, B 두 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A는 이 부분이 있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좀 오른쪽에 B예요. B의 여집합은 이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이에요. 자, 제가 이 그림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색칠을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보면은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두 번 색칠된 부분이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이 요거하고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A 차집합 B는 A 교 B의 여집합. 그래서 요 차집합이 교의 여집합으로 바뀐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또 다르게 보면은 A에서 A 교 B를 빼주면 되겠죠. 여기서 A에서 요 가운데 이 부분을 빼주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A 합 B에서요. 자, A 합 B. A 합 B. 자, 이만큼에서 자, B를 빼주는 거예요. B에 해당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지우개로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지우개로 지우면은 이쪽 부분만 남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집합의 연산 법칙. 첫 번째 교환 법칙. 자, A 합 B는요. B 합 A와 같고요. A 교 B는 B 교 A. 당연히 같고요. 자, 결합 법칙. A와 B를 합집합 한 후에 그 다음에 C와 합집합 하는 거나 뭐 B, C를 먼저 한 다음에 A 하는 거나 그 다음에 교집합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A 교 B 한 후에 C 하는 거, B 교 C 한 다음에 A 한 거 다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분배 법칙. 자, 이건 좀 알아둬야 됩니다. A 교, 자, A 교집합 가로 치고요. B 합집합 C. 자, 요게요. 요 A가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 교 B, A 교 B, 그다음에 A 교 C, A 교 C 이렇게 되고요. 요 가운데가 여기가 합집합이었죠. 여기 합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A가 분배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합의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A 합이 자, A 합 B, A 합 C. 자, A 합 B, A 합 C가 되고 가운데가 여기 있는 교집합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이제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들은요, 한번 보면은, 객관적으로 한번 보면은 그냥 쉽게 이해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자, 외워야 되는 것들, 자주 쓰이면서 외워야 되는 게 지금 아까 말한 이 차집합이 교집합이 여집합으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분배 법칙,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거. A 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이요.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다. 즉, 이 전체 여집합이요. 각각의 여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여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합이 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집합 바뀌고, 합은 교집합으로. 그리고 A교 B의 전체 여집합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다 바뀌고, 이것도 바뀝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고, 교집합이었던 게 합집합. 그래서 지금 요거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좀 볼게요. 요 하나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합 B의 여집합을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쓰면 특별한 게 없으면 왼쪽이 A고 오른쪽이 B입니다. 그래서 A 합 B의 여집합, A 합 B가 이 부분이 되겠죠.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이 바깥 부분이 돼요. 이렇게. 자, 요거 하고요. 자, 요거를 계산한 게 똑같이 나오나 볼게요. 두 집합 A, B가 있을 때, 자, A의 자, 여집합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A의 여집합. 자, 그리고 B의 여집합도 여기 같이 표현해 볼게요. 이 B집합의 여집합이니까요. 이렇게 있는데, 자, 이 B만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개 다 이쪽과 이쪽 둘 다 색칠을 한 부분을 보면요. 지금 이 부분, 요거 A와 B의 바깥 부분인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와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7번 여기
다음에 분배법칙, 드모르간 법칙. 이 세 개는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관련 예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교 B가 B일 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렇게 나오면요,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어넣고 보기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즉, A와 B의 교집합이 B가 나온다는 게 과연 어떤 상태인가이죠. 그죠? 자, A와 B의 교집합이 B가 나오려면요, B가 이렇게 A에 속해야 돼요.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 공통된 부분이 B가 되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두 집합이 나오면 두 집합의 관계는 이 그림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A, B가 있는데요. 자, A, B의 교집합이 이 부분이죠. 자, 요건데 이 집합 자체가 B가 되는 거예요. 이게 B가 된다는 거는요. 자, B집합이 이건데 일반적으로요. 자, 여기 교집합이 B가 된다는 건 이쪽 부분, 순수한 B, 이쪽 부분의 원소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림이 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 지워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B집합이 되는 거죠. 이게 A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처럼 B가 A에 속하는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모양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또는 B가 A에 포함되더라.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이제 보기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억. A와 B의 자, 합집합은 A다. 합집합은 자, A가 맞죠? 자, 기억은 맞습니다. 맞은 걸 일단 동그라미 칠게요. 니은 A에서 B를 자 차집합한 거죠. 차집합. B를 뺀 겁니다. B를 차집합. B를 지우면 A에서 B를 지우면 여기 남는 부분이 여기 바깥쪽에 이 부분이 남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닙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A의 자, 여집합에서 교집합 B. 자, 우리 연산법칙에 요거예요. 자, 이 교집합에 여집합 해주면 이 여집합 있는 부분을 우리가 B에서 A를 차집합. 이걸 B 차집합 A. 자, 차집합인데요. 저 편의상 빼기라고 하겠습니다. B 빼기 A. 이렇게 하면 요게 공집합이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B에서 A를 빼요. B에서 A를 빼면 지우개 이렇게 지우면 다 지워지죠. 다 지워지니까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디귿은 맞고요. 리얼. 자, A가 B에 속한다. 자, A가 B에 속하지가 않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를요. 둘 다 여집합을 한 번씩 더해요. 그러면 요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집합 연산법칙 성질입니다. B가 A를 포함하면 되는데 여기서 B가 A를 포함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니은,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자, 이걸 간단히 하는 건데요. 간단히 하는 방법이 집합의 연산법칙을 쓰는 방법이 있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연산법칙을 써볼게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이거 분배법칙. 분배법칙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교집합의 교집합이네요. 그쵸? 그럼 결합법칙. 그리고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를 B의 여집합, 교집합 A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이 결합법칙을 써서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B와 B의 여집합 이렇게 보고 교집합 A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 B와 B의 여집합과의 교집합을 해주면 공통된 부분이 없죠. 공집합이 됩니다. 공집합하고 A집합하고 교집합 공통된 부분도 없겠죠. 그래서 답은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면요. 자, A, B가 이렇게 있을 때요. 자, A 교 B의 여집합이 이거 차집합과 같다고 했죠. 자, A 차집합 B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과 B하고의 교집합이에요. 자, 이 부분하고 B하고 B가 이 부분입니다. 요거하고 공통된 부분은 없죠. 공집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A 차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
자, 요 부분을요, 먼저, 요 차집합을요, 이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이거에 또 여집합이죠. 그러니까 요거 드모르간 법칙 쓰면은, A의 여집합, 여기 합집합 바뀌고요.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B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분배 법칙,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A하고 해주면은, A의 여집합, 교집합 A가 되고요. 가운데 여기가 합집합이죠? 합집합의 B와 A의 교집합 이렇게. 자, A와 A 여집합은 교집합은 공집합 이렇게 되고요. 자, 공집합과 비교 A. 자, 공집합은 어떤 거를 합집합해주면 그냥 이 자체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비교 A, A교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교집합이 여집합이니까 A 차집합 예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성질을 이용해서 좀 정리하다가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꿔서 그 다음부터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해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보이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6번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전체집합 이후의 세 부분집합 A, B, C에 대하여 첫 번째, 자, n의 A 합집합 B,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요. 자, A 원소 개수 더하기 B 원소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주면 됩니다. 자, 이거 보면요. 이렇게 볼게요. 자, A, B가 있을 때 우리는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요. 자, A의 요 부분, 자, 원소 요 부분, 순수한 A만 A, 요거 B, 요거 C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근데 자, A의 원소의 개수는 여기서 A 더하기 B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B의 원소의 개수는 B 더하기 C. 그래서 NA와 NB를 더해주면은 이 가운데 있는 B가 두 번 더해져요. 우리는 한 번 더하는 것만 알고 싶은 건데 지금 두 번 더해졌죠. 그래서 이 B를 한번 빼줘야 되겠죠. 이 B. B라는 게 곧 A교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에서 교집합을 한번 빼준다. 자, 이거 왜 빼주냐? 겹쳤습니다. 두 번 더해졌기 때문에 한번 빼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A 합 B 합 C 세 개짜리죠? 이거의 원소의 개수.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원소가 이렇게 A, B, C가 이렇게 있습니다. ABC의 원소 개수는 자, A 원소 개수, B 원소 개수, C 원소 개수를 더해요. 자, A, B, C를 더하면은 자, 요 겹친 부분이죠, 이렇게. 자, 일단 여기가 겹쳤기 때문에 빼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다 빼줬어요. 빼주고 나면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은 세 번을 다 빼주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는 더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제가 K라고 이렇게 놓으면 K. 그러니까 K는 NA에서도 계산이 되고, 여기도 계산이 되고, 여기도 계산이 돼요. 근데 A, 교, B를 속하니까 여기서 또 빼주죠. 빼기 K, 여기 또 빼기 K. K가 다 빼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K를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짜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자, A의 자, 여집합. 원소의 개수는 전체에서 A 빼면 되고,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있을 때, 순수한 여기 원소의 개수는 A 원소의 개수. 여기 A에서 요 교집합 부분만 빼도 되겠죠. A에서 교집합을 빼도 되고요. 또는 전 A 합 B, A 합 B에서 이만큼에서 B를 빼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집합 이후의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전체집합인 10이고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자, 10개고요. 자, A가 6개, B가 원소가 5개. 자, A 합 B가 8이죠. 자, A 합 B 이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8. 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여기서 자, B의 여집합입니다. B가 5개죠. 반대니까 전체에서 5 빼주면 5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교집합은요. 여기서 우리가 A 합
b가요. na 더하기 mb 빼기 n a 교 b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요 이렇게 넘겨보면은 이렇게 돼요. n a 합 b 더하기 n a 교 b가요. na 더하기 mb 해서 이게 두 개일 때입니다. 집합이 두 개일 때는 합집합과 교집합 더한 게 두 개 더한 거와 같다. 자, 이거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6과 5 더하면 11이죠. 그럼 합집합과 교집합 더해도 1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교집합 부분이 3이 되면 되겠죠. 교집합 3 이렇게 되고. 자, A 차집합 B. 그러니까 A 차집합 B면 A가 6인데 여기서 교집합 3을 빼면 순수한 A는 3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3. 요거는요, 우리 드모르간 법칙 있죠. 드모르간 법칙 쓰면 A, 여기 밖에서 합 B의 전체 여집합과 같아요. 그러니까 A 합 B가 8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두 개가 되겠죠. 10에서 8 빼면 2.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전체 집합 이후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쭉 있을 때 A교, B교,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이거 공식이죠. 여기 NA, 여기 NA, MB 요거는 다 더하는 거고요. 14 더하기 16 더하기 20에서 자, 교집합 두 개짜리 교집합은 다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10, 9, 7 빼주고요. 다시 세 개짜리 교집합. 요게 지금 아니네요. 요게 지금 아까 합집합 개수가요. 합집합이 29네요. 29가 이렇게 되는 거죠. 29가 다 더하고 두 개짜리 교집합 빼주고 다시 한번 세 개짜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요 값을요. 제가 이렇게 x라고 두면 더하기 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다 더해보면 세 개 이렇게 더하면은 50이 되고요. 요거 세 개 더해보면요 26이 되겠죠. 빼주면 24 좌변 넘어가서 29에서 24 빼주면 5 그래서 x값은 5가 됩니다. 답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